집안 말아먹는 놈 특징. 인생을 도망치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함.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이런 베르세르크의 명언 같은 거를 제 옛날 콘텐츠에서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옛날부터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도망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갖다 받고 지면 돼. 내가 뭐라고 뭐 무조건 승리하고 쟁취하고 성공하고 1등하고 그게 될 리가 없잖아, 인생이. 원래 100에 99명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00에 1명이나 그게 되는 거지.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당연히 실패를 겪고 좀 아쉬운 성공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죠. 근데 이 도망치는 것만 하는 애들은 진짜 그 어떤 성공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 심지어 재능이 뛰어나도, 재능이 엄청 뛰어나도 이건 좀 힘들어. 뭐 아무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 요즘에 본인이 도전을 하지 않는 이유, 본인이 무언가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이유로 본인의 재능 없음을 탓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해도 성공을 못할 거니까 그냥 노력을 안 할래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영표 형님 같은 분들이 이제 TV 같은 데 나와서 재능은 중요하지 않다. 노력을 해라. 노력을 하면은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저는 이제 그것도 너무 과하게 치우쳐져서 얘기하면 역시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쪽이고. 그러니까 재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재능이 없는 나는 노력하지 않을래라고 생각하는 극과 재능 같은 건 없다. 재능 필요 없다. 노력으로 다 커버된다라고 얘기하는 극이 일단 둘 다 굉장히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중간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재능이 없어서 노력을 하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얻는 게 생각보다 많잖아요.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그 노력을 하는 과정 중에 내가 얻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뇌 공부할 때 우리 뭐 전두엽에 뭐 ADHD인가 뭔가 뭐 그런 막이 있고 뭐 그걸 뭐 자극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 공부했을 때 우리 뇌가 소위 건강하게 자극되는데 주요한 게 뭐였습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성취를 얻냐, 내가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얻게 되냐가 중요한 거고, 노력 없이 무언가를 얻는 게 우리 뇌한테 별로 안 좋다라고 반복적으로 뇌과학자 아저씨들이 요즘에 얘기하는 거고, 후버만 아저씨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 중독 이런 거 위험하다. 쇼츠 같은 거 많이 보고 짧게 아무 노력 없이 행복을 얻는 것에 중독이 되면은 뇌가 고장나 버리는 이유, 뭐 전두엽이 녹는 이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인생을 도망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인내력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헬스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헬스를 해서 내가 좋은 몸짱인 몸이 되고 싶으면 권상우 아저씨의 몸이 되기 굉장히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권상우 아저씨의 몸이니까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권상우 아저씨 몸이 되고 싶어. 그러면 일단 내가 어떤 새끼인지를 알고 권상우 아저씨와 나의 갭을 계산을 하고 내가 그 갭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운동과 식단과 회복 같은 걸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또 모르겠고 갖다 박어. 권상우 몸 좋은데? 야, 권상우 무슨 운동하냐? 헬스? 우리 동네 헬스장 있던데? 그냥 가서 등록해. 가가지고 헬스 트레이너나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사람들이 하도 검색을 많이 하고 오니까 뭐 혹시 뭐 어느 부위 키우고 싶으세요? 뭐 어떻게 운동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봐. 근데 그냥 가는 애들이 있거든 진짜. 저 그냥 왔는데요? 잘 모르겠고 그냥 뭐 권상우 아저씨 뭐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왔는데요?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 알려줘? 나 해. 나 하고 집에 가. 다음날 와서 뭐 또 하나 배워? 나 하고 집에 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뇌의 입장에서는 후자 쪽이 사실 더 좋다 그랬잖아요. 전자 쪽으로 하는 것보다. 물론 전자 쪽으로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죠, 이거보다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의지력이 강하지 않아서 너무 많이 알아보고 너무 많이 계획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뇌가 지치고 나의 동기부여가 지치고 나의 열정이 이미 지쳐. 그래서 그냥 갖다 박는 게 우리 뇌 입장에서는 좀 더 길게 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걸 공부했었잖아. 근데 이렇게 인생을 도망치는 애들을 보면은 특징이 인내력이 진짜 같이 없어요. 인내력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라면, 내가 헬스를 하면 헬스 시작한 지 단기간 만에 남들보다 중량을 잘 들고 남들보다 몸이 빨리 올라와야 돼. 내가 그림을 시작하면 그림에 재능이 있어서 그림 그린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그려?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게임을 하면은 지금 내 친구 중에는 브론즈 실버에서 지금 2-3년째 처박는 새끼가 있는데 롤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플레이를 찍었어. 이것처럼 재능이 없으면, 빠른 성취가 없으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더 잘하고 더 우월하지 않으면 아예 못 참아. 이런 애들 특징이 본인이 무언가를 시작할 때 주변에 존나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내가 그것을 잘할 거라는 생각이 기본이에요. 플랫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좀 그런 편이었어. 특히 운동 같은 거 할 때. 공부 같은 건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어렸을 때 좀 운동을 좀 잘하는 편이었다 보니까 내가 어떤 운동을 시작하면은 되게 빨리 잘할 것 같은 생각인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자전거를 시작해, 농구를 시작해, 축구를 시작해, 뭘 시작하면 뭐 달리기를 시작해 이러면은 남들한테 되게 광고를 했어. 나 달리기 이번에 시작했잖아. 나 이번에 농구 시작했잖아. 축구 시작했잖아. 사이클 시작했잖아. 막 얘기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알리고 내가 빠른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고 존나게 자랑을 해야 돼. 왜냐면 이게 인내력이 없어서 그래. 인내력이 없어서. 저도 마찬가지. 약간 저도 그런 성향이 좀 있었어. 어렸을 때. 인내력이 없으니까 빠른 성취와 빠른 인정이 필요해.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잘해야 되고 내가 재능이 있어야 되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병적으로 심한 애들은 본인이 무언가를 시작할 때부터 남들보다 잘하고 우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걸 넘어서 본인이 이미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것처럼 얘기를 해요. 헬스로 치면은 몸이 그냥 비루해. 그냥 멸치새끼야. 그냥 비루한 새끼인데 이미 자기가 권상우가 된 것처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개소름인데 요즘에 인스타나 뭐 카톡 푸사 이런 거에다가 몸 사진을 많이 올리시잖아요. 뽀샵을 X나 해서 올려. 그러니까 본인 몸은 인바디 점수로 치자면 이제 70점짜리 몸이야. 근데 본인 몸을 인바디 점수 90점 정도 돼 보이게끔 포토샵을 해. 그리고 SNS나 카톡 같은 데다 올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마치 본인의 몸이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말하고 다녀. 인내력이 없는 거를 우리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인내력이 없는 편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진짜 거의 병적인 수준으로 가서 나는 이미 그걸 나 잘한 사람이고 남들이 선망하는 수준을 이미 이뤘다고 얘기를 해버려. 그럼 실제로 이뤘나? 안 이뤘죠. 못 이뤘죠. 이룬 적이 없죠. 이룬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마침 주변에 좀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까쯤에 운동하면서 잠깐 메모를 좀 해놨어. 걔가 한다고 했다가 잘한다고 했다고 때려친 게 뭐가 있었지? 생각을 해봤어. 내 주변에 좀 그런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걔가 재수까지 하면서 열심히 수능 공부를 했어. 자기 주변에다가 막 좋은 대학 갈 거다, 인서울 4년제 갈 거다 막 썰을 존나 풀었어. 근데 지방대를 갔어. 물론 그 대학도 괜찮은 대학교긴 한데 본인이 썰 풀던 거에 비하면 좀 별로인 대학교를 갔잖아. 그러니까 주변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원래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내가 회계사를 할 거거든. 그래서 이 학교를 다니면은 회계사 시험 보는데 무슨 부가 점수를 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로 온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전에 수능 공부를 하고 재수를 할 때 본인이 이미 인서울 4년제 대학교에 들어갈 것처럼 주변에 썰을 다 풀어놓고 자랑을 이미 다 해놓은 거야. 본인이 마치 그걸 이미 이룬 것처럼. 근데 결과적으로 못 이뤘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일부러 낮춰서 대학교에 간 것처럼. 나 장학금 받으려고 여기 온 건데? 나 회계사 공부하려고 여기 온 건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학교 생활을 하니까 아니 주변 친구들한테 난 이 대학교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 회계사 준비 때문에 이 학교에 왔어. 그러면 되게 열심히 그 학교에 간 사람이 이 사람하고 친해지는 게 가능하겠어요? 힘들겠죠 당연히. 학교에서 겉돌 거 아니야. 그래서 유학을 갔어. 근데 유학을 가서도 한국인들하고만 어울려. 미국에서 취업을 못해. 그래서 유학 갈 때, 유학 생활 할 때는 미국을 나 빨아. 한국은 이제 뭐 틀렸다. 한국에서 어쩌고저쩌고. 한국에서 연봉 억대면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미국에서는 연봉 1억이면은 이거 카푸어돼요. 미국에서는 연봉 1억이면은 뉴욕 LA에서 살지도 못해. 시골 촌에 가서 살아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게 했는데 막상 본인이 생각하던 미국 생활이 안 된 거지. 본인은 백인들, 특히 백인 미녀들 사이에서 둘러싸여가지고 동양 신비로운 나라에서 온 신비로운 사람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안 되니까 한인들하고만 어울리고 영어는 생각보다 안 늘고 미국에서 취업도 못해.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기어오는 거야. 한국에 와서 다시 회계사 공부를 처하다가 안 돼. 대가리 안 들어와. 회계사가 안 돼. 왜냐면 인내력이 없으니까. 회계사 같은 전문직을 따려면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내력이 없어. 지금 당장의 보상이 뭔가 주어줘야 돼. 그러니까 얘들은 약간 스마트폰에 일쾌 같은 게 있어야 돼. 회계사를 만약에 따려면. 얘네들이 회계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 일쾌가 있어야 돼. 스마트폰 게임에. 그래서 일일 퀘스트를 깨고 나면은 보상이 주어지고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본인의 랭킹이 올라가고 이런 단기 휘발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런 애들은 회계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사 공부하다가도 때려쳐. 그리고 주변에다가 또 썰 푸는 거야. 회계사 해봤자 업무 강도만 높고 요즘 세상에 누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하냐, 워라밸이 중요하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더니 주변에 좀 쪽팔리긴 하니까 자기는 대학 교수를 할 거래.
요즘에 누가 회계사 막 워라밸 낮은 이런 직업 하냐. 난 대학 교수 할 거다. 대학 교수 하면서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만 출근하고 싶다. 나머지 시간에는 내 좋아하는 연구하고 막 그렇게 살고 싶다. 대학 교수 했겠습니까? 또 런쳤죠. 대학 교수를 뭐 아무나 시켜주냐고. 그러다가 이제 몸짱 열풍 이루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본인도 몸을 만들고 싶어. 그래가지고 집에서 푸시업 좀 하고 윗몸 일으키기 몇 개 하고 턱걸이 좀 몇 개 한 다음에 몸이 살짝 변해가. 그런 애들이 진짜 숨 쉬듯이 카메라를 잘 써요. 그러니까 완전 본인 있는 그대로 진짜 민낯친 수준으로 이렇게 찍는 사람이 있고, 좀 잘 나오게 찍는 사람이 있고, 사기적으로 나오게 찍는 사람이 있고. 인간 다 똑같죠. 나도 몸 좋게 나오면 좋지. 사진 찍고 이거 잘 나왔다 이러면 좋지. 근데 여기서 마인드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내 몸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 내 몸이 70이야? 그럼 내가 생각하는 내 몸도 70에 가까워.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한 65 정도로 생각할 거고, 자존감이 좀 과하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한 75 정도로 생각할 거야. 실제 몸은 70인데. 근데 이런 애들은 한 수십 장 찍어서 가장 잘 나온 사진이 본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본인 몸은 지금 70인데 본인 몸이 85인 줄 알아. 본인은. 이래서 사진을 찍으면 잘못 나왔네, 잘못 나왔네, 잘못 나왔네, 잘못 나왔네, 잘못 나왔네, 잘못 나왔네, 이거다, 이게 나지, 이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자랑 오지게 하고 막 이래.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실제 얘 몸을 본 적이 없어. 사진으로는 보여주니까 보기보다 몸이 좋으시네요. 근데 좀 운동한 지 이제 뭐 2달밖에 안 됐는데 좀 유전자가 좋나 봐요. 2달 만에 이렇게만, 그럼 뭐 한 6개월 정도 하면 권상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 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얘가 3달, 4달, 5달, 6달 돼서 권상우가 되냐고. 안 되지 당연히. 운동 때려치는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 민망하잖아 또. 그러니까 지금 대체 몇 번째 런을 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헬스도 지금 런 치잖아.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워. 지가 권상우 만든다 병을 떨었는데 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헬스 욕하고 다니는 거야. 헬스를 하면 안 건강하다, 헬스로 만든 근육은 뭐 풍선 근육이다, 욕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오태 잘 받는 그런 몸만 만들고 싶다고. 오태 잘 받는 몸만 만들고 싶은 분들을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얘가 맨몸 운동하고 나서는 뭐가 좀 잘 됐냐? 안 됐죠. 헬스 욕하면서 맨몸 운동 시작하면서 마치 그 맨몸 운동의 끝판왕들이 있어요. 막 마스터 초이라든지 이준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맨몸 운동 하지만 헬스장에서 개빡세게 운동하는 사람들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존나 열심히 운동하시고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죠. 그런 사람들 거론하면서 자기도 맨몸 운동으로 막 높은 수준까지 갈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뭐 머슬업은 하냐? 참고로 저는 90kg 나갈 때도 머슬업을 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아킬레스건 끊어져가지고 쩔뚝거릴 때도 머슬업을 했어요. 뭐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뭐 인증해드림. 그리고 이제 얘가 어쩌다가 이제 운 좋게 뭐 이렇게 무슨 유튜브 같은 게 좀 성공을 했어. 근데 걔가 이렇게 막 영상 편집 뭐 이런 거 하는 주제 같은 걸로 유튜브를 했단 말이야. 그때 초반에 구독자가 잘 올랐어요. 그러니까 잘해.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좀 열심히 해. 왜? 얘네들은 인내력이 없고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고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를 매일매일 봐야 된단 말이야. 왜 이런 애들이 유튜브를 하기에 좋은 적성을 가지고 있죠. 내가 오늘 영상을 올리면 사람들한테 즉각적인 댓글 반응이, 즉각적인 조회수 반응이, 즉각적인 좋아요 반응이 올라오잖아. 그럼 내가 오늘 잘하면 잘했다고 존나게 인정받을 수 있어. 어제 오늘 열심히 편집한 걸 오늘 올리면 바로 오늘 보상이 주어져. 그러니까 영상이 잘 될 때는 엄청나게 유튜버를 하기에 좋은 성향인 사람인 거죠. 근데 또 집어넣게 못 준다고 어느 정도 하다가 좀 이게 성과가 더뎌질 거 아닙니까? 자기 구독자가 100만까지 쭉 갈 줄 알았는데 좀 정체기가 와. 조회수가 계속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조회수가 반토막이 났어. 이러니까 또 갑자기 주변에다가 나는 뭐 유튜브 구독자 숫자는 무의미한 것 같다. 100만 유튜버? 난 시켜줘도 안 한다.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본인 구독자 막 늘어날 때는 구독자 숫자를 계속 자랑하고 다니더니. 이러고 나니까 이제 본인이 마치 패배자 같거든. 실패자 같거든. 유튜브 성장세가 죽어가니까 내가 패배자가 된 기분이 들잖아. 이러면 얘네들이 반드시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나는 특별한 걸 한다. 나는 특별한 걸 할 거다.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헬스장에서도 정말 많이 본 사람들인데, 헬스장에 와서 뭐 지금은 3대 운동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3대 운동을 많이 하지만 제가 처음에 헬스장을 다녔을 때는 3대 운동 한 사람 많지 않았어요. 데드리프트 한 사람 진짜 별로 없었고, 스쿼트도 뭐 하긴 하는데 고중량 스쿼트 이런 거 잘 안 했어. 오히려 고반복을 많이 했었지 우리 어렸을 때는. 벤치는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하고. 근데 헬스장에 다녀, 특히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니면은 제가 좀 친구들보다는 운동을 좀 잘했어요. 왜냐면 열심히 하셨으니까. 뭐 유전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친구들보다 내가 최소 2배 이상 더 열심히 했어. 몰래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아무튼 그러면은 친구들 중에 그냥 야 흑자야 너 잘한다. 와 너 벌써 몇 들어? 너 벌써 야 가슴 나온 것 같다. 야
움찔움찔 되냐 해봐. 이렇게 주변 사람의, 친구의, 지인의 성장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성장을 못 받아들이는 새끼들이 진짜 가끔 있는데 반드시 있긴 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3 때 운동했을 때부터 정말 꾸준히 그런 들을 봐왔어. 그럼 얘들이 벤치프레스를 만약에 저랑 비슷하게 들거나 걔가 더 많이 들었었어. 근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걔 벤치 기록을 따라잡잖아. 그럼 얘가 갑자기 나 요즘에 벤치프레스 좀 별론 것 같아. 나 요즘에 덤벨 프레스 하는데 덤벨 프레스가 훨씬 느낌이 좋고 그거 알아? 아놀드도 바벨보다 덤벨을 더 많이 사용했대. 아놀드가 가장 추천하는 가슴 운동이 인클라인 덤벨 벤치프레스야. 이 잘 하면서 튀어. 그러니까 본인이 잘 못하는 거를 인정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 나보다 턱걸이를 잘했던 애야. 근데 내가 턱걸이가 많이 늘어버렸어. 걔보다 더 많이 해. 그러면은 와 씨발 이 새끼 존나 많이 늘었네. 뭐 씨발 야 비켜봐 개새끼야. 너 몇 개 했어 방금. 이런 애가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보고 요 스타일은 아니지만 와 씨발 이 새끼한테 이제 안 되겠네. 똑같네 이러면서 이런 애들도 있고 이것도 되게 평범한 사람이죠. 근데 얘 어떤 애는 근데 나 요즘에 턱걸이 좀 별론 것 같아. 왜? 턱걸이는 근데 좀 자극 별로 안 오지 않아? 난 그 티바로우라고 알아 혹시? 그 우리 어렸을 땐 티바로우가 잘 없었어요. 티바로우? 그게 뭔데? 바벨로? 바벨로 아니고 덤벨로 아니고 그게 티바라고 너 잘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특이한 걸로 빠진 새끼가 있어. 축구 농구할 때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농구할 때 레이업 연습하고 일반적인 드리블 연습하고 뭐 패스 연습하고 할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고. 이 새끼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특별하고 싶은데 남들이 다 하는 거에서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파기 시작해. 아무짝에 쓸데없는 뭐 이렇게 손가락 위에서 공 돌리기를 존나게 연습한다든지 뭐 축구를 해도 트래핑 중에서 막 무릎 트래핑만 존나게 연습한다든지 그래서 그것만 계속 쳐해. 뭐 이런 새끼들이 발전이 있겠냐고. 발전이 없죠 당연히. 근데 그러다 없어져요. 홍대병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홍대병을 사실 잘 몰라. 홍대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제 고등학교 동창 애 중에 좀 이 외형적인 조건이 좀 많이 안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노래방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 애들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그때 고등학교 때 제 노래방 모임이 한 5명쯤 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뭐 아무튼 걔도 약간 그랬던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노래 부르니까 고음에 좀 취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어느 날 고음이 좀 뚫렸어요. 그 뭔가 이거다 싶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어느 날 좀 뚫릴 때가 있어. 두세 음이 확 뛸 때가 있어. 제가 어렸을 때는 3옥타브 한 레 정도까지는 불렀었거든요. 물론 이제 올바른 창법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니까 걔가 갑자기 여태까지는 다 고음하려고 노력했어. 우리 어렸을 때는 야 너 얀 노래 부를 수 있어? 야 너 김경호 노래 부를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노래 실력을 측정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바보 같은 건데 고등학생 때는 역시 또 이제 고음이니까. 근데 걔가 고음 내려고 노력을 했던 애인데 어느 날 내가 이게 음이 뚫리니까 갑자기 근데 난 요즘에 고음보다는 좀 이렇게 뭐 랩 같은 게 좀 멋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랩을 나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도 내가 좀 싸하긴 했거든. 그러다 이제 대학생이 됐고 이제 나랑은 좀 떨어져서 지내게 돼서 잘 못 봤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내가 친한 애랑 친해가지고 어쨌지 이게 좀 소식도 듣고 알게 됐는데 걔가 이제 갑자기 예술병에 도진 거예요. 주말마다 예술관, 그러니까 미술관 다니고 무슨 시 같은 거 책 읽기 시작하고 막 뭐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다 허세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솔직히 좀 보이잖아. 허세로 하는 애들은. 진짜 진심으로 그림 좋아해서 그림 보러 다니고 시 좋아해서 시집 읽고 이런 애들하고 그냥 후가시 잡으려고 하는 거하고 사실 좀 보이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모인 친구들 다 얘기해. 이 새끼 씨발 여자 만나려고 를 하는 거다. 이거 박살 났고 키 작고 심지어 몸도 약간 통통한 편이고 막 이래버리니까 뭐 씨발 경쟁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틀어가지고 난 좀 고상한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너네처럼 아무 여자나 안 만나 나는. 너 뭐 술 마시다가 여자친구 만났어. 나는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관계는 애초에 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그냥 나처럼 좀 고상한 취미 가지고 있고 뭐 그림 보는 거 좋아하고 같이 시 읽고 이런 여자를 좀 만나고 싶어에 빠진 거예요. 그 컨셉에 자기가 만든 그 컨셉에 빠진 거죠. 이런 애는 답이 없어요 진짜. 왜냐면 맨날 도망치거든. 예를 들어서 내 구독자들 중에서는 형 나 얼굴 박살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얼굴이 박살났으면 몸을 작살나게 만들어야지. 내일 헬스장 등록하겠습니다 충성! 이러고 가는 새끼들이 있어. 이런 애들이 진짜 자존감이 강한 거고 이런 애들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발전은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를 인정하는 것부터 나올 거 아닙니까? 모든 기술이 결핍에서 오는 거잖아요. 아니 뭐 기술의 발전이 뭐 괜히 오겠습니까? 뭐 바퀴 같은 거 봅시다.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짐을 날라야 돼.
돼. 소나 말에다가 짐을 얹어가지고 가. 이러니까 많이 얹기도 힘들 뿐더러 싣기도 힘들 뿐더러 동물들도 더 지쳐. 그래서 옮기는데 너무 어려워. 뭐 답이 없나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나무를 뱄는데 그 나무를 잘못 운반하다가 언덕에서 놓쳤어. 나무가 떼굴 저 산 밑에까지 굴러가는 거야. 맞다. 이거 밑으로 굴러가지 동그라면. 그러면은 해가지고 마차 같은 게 생긴 거 아니야. 바퀴가 발명되고 마차가 생긴 거 아니야. 동물들로 옮기니까 너무 힘든데? 이거 뭐 방법 없냐? 증기기관, 엔진 생기고. 다 결핍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무언가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발전이 있는 건데 인정을 못 하는 거야. 발전 가능성이 아니고 이 새끼야 이씨. 발전. 그래서 얘가 그 뒤로 뭐 무슨 성공학 강의를 하고 영어 강의를 하고 한자 강의를 하고 패션 강의를 하고 무슨 술 강의를 하고 무슨 음식 강의를 하고 온천지거 강의를 다 해. 그러면 지금까지 꾸준히 잘하고 있는 게 있냐? 없지요. 왜? 성과가 안 나오니까. 성과가 안 나오니까 꾸준히 하지를 못해. 성실하게 하지를 못해. 막 라이브 방송 같은 것도 막 나 따라서 막 하더라고. 그럼 꾸준히 하냐? 안 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처음에 라이브 방송 했을 때가 뭐 한 5년 전이죠. 그때 방송 개같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었어요. 그마저도 사실 헬스 유튜버 중에서는 라이브 방송한 사람이 아예 없어가지고 간헐적으로 나마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긴 했는데 뭐 라이브 방송 켜봤자 그냥 운동하면서 채팅 읽어주는 소통 방송만 했었지 일반적으로. 근데 그러다가 한 3년 전 그때부터 라이브 방송 시작했는데 처음에 라이브 방송 했을 때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왔었어. 이거 뭐야? 이거 실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하니까 막 몇천 명 봤었어. 그러다가 내가 라이브 방송을 못하니까 미천이 드러나니까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500 언더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평균 시청자 막 300 몇 명, 400 몇 명 이랬던 기간이 몇 달이야. 심지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래도 저는 화목토 한다고 정해놓고 안 빠지고 했죠. 라이브 방송 제가 약속했을 때 상 치를 때 이럴 때 빼고는 다 켰죠. 결혼 기념일이든 뭐 크리스마스든 다 켰죠. 꾸준히 해. 꾸준히 하니까 실력이 느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구독자가 차츰 늘어서 지금도 5,000분 이상 봐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인간의 성장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성취야. 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흑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 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 2,000명, 3,000명 이 정도로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해오다가 한 3,000명 전후겠네요. 그 정도로 라이브 방송을 해오다가 작년에 어떤 로또 같은 걸 맞아가지고 갑자기 방송을 보는 분들이 막 5배, 10배가 늘어났어. 기본적으로 막 한 10,000명이 와서 봐버리고 어떤 날은 막 20,000명, 30,000명. 작년에 최고 기록 순간으로는 70,000명, 라이브 하나 평균으로는 50,000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 라이브 방송을 탑5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전 세계 라이브 다 합쳐서 막 2, 3등 한 적이 있어. 그 1등, 2등 이런 게 뭐 BBC 뉴스, CNN 뉴스 이런 거였고. 그러니까 사실상 1등을 한 적도 있어. 그날 하루긴 하지만. 근데 내가 그때 뽕에 취해가지고 개지랄을 했냐? 안 했죠. 왜냐면 운인 걸 알았거든. 내가 3,000명 라이브 방송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30,000명이 됐어? 내 실력이 이 정도로 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죠. 이건 운이다 이거는. 이러다 말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계속 말로 그렇게 하더라도 막상 구독자가 떨어지면 라이브 시청자가 떨어지면 데미지를 입을 수 있거든요. 하물며 저는 그때 수익 창출 정지가 됐었죠. 그래서 심지어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 생전해보지도 않았던 트위치로 가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죠. 그러면 엊그제까지 20,000명, 30,000명 데리고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오늘 트위치에 가서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1,000분도 안 들어오셔. 다시 500 몇 명 이렇게. 500 몇 명이 적다는 건 아닙니다. 500 몇 명이 꾸민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방송을 시작했어. 물론 멘탈에 데미지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꿋꿋이 그때도 화목토 가끔 스페셜 방송까지 해서 무조건 주 3회 이상 라이브 방송을 계속 켰고 올해 2월에 수익 정지가 풀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다시 복귀를 하고 다시 평균 시청자 5,000명 정도로 복구를 했죠. 저는 이거는 흑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거에 자부심이 있어요. 뭐 라이브 방송 뭐 7만 찍어봤다, 하루에 돈에 얼마 찍어봤다, 이거에 자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사실 운이니까. 내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운이야. 근데 라이브 방송 유튜브에서 못하는 상황이 됐어. 트위치에서 막 거의 공 2개 빠진 수준으로 시청자 숫자가 줄어들었어. 이 새끼 수익 정지돼서 이쪽으로 도망왔네. 이런 비아냥 소리 들으면서도 계속 라이브 방송했어. 그 암흑의 4달 10, 11, 12, 1, 2 암흑의 4달 1월까지네요. 암흑의 4달 동안 그 버티고 라이브 계속 했어요. 이런 거에는 자부심이 좀 있어요. 인생을 도망치는 애들의 특징은 이런 게 안 돼요.
인내력이 없고 성과에 목이 말라 있어. 그래서 거짓으로라도 인정받아야. 심지어 거짓으로라도 인정받으려고 해버려. 거짓으로라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 아는 애 중에 본인 채널이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거를 인정을 못하는 애가 있었어요. 저는 없었겠습니까? 저는 제 기억에 20만쯤에 DC 인사이드에서 뭐 이런 과격한 글을 쓰던 사람이다 라는 게 온갖 커뮤니티에 다 도배가 되면서 구독자가 20몇만이었는데 몇만 명이 막 며칠 만에 날아간 적이 있고, 제가 30몇만일 때도 뭐가 논란이 돼가지고, 그때 뭐였지? 그때 레카 끌렸구나. 제가 30몇만일 때 레카 끌려가지고 또 며칠 만에 몇만 날아가고, 한두 달 정도 영상을 올릴 때마다 구독자가 계속 떨어진 적이 있어. 한 달 이상. 그러면은 사람이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결과를 받고 있구나,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지만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람들한테 사과도 드리고, 더 좋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등등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20만쯤에 있었던 그 고비 넘어갔고, 30만쯤에 있었던 그 고비 넘어갔고, 또 40만쯤에도 어떤 여성분과의 문제, 그 다음에 흑닭 성분 이런 거 문제 때문에 40몇만일 때도 논란이 돼서 저도 레카도 또 끌리고 몇만 날아가고, 그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라이브 방송 켜서 계속 사과 방송하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애는 본인 채널이 이제 죽어가고 있다, 사람들한테 실망을 많이 줬다, 내가 사고를 쳤다, 구독자가 빠지고 있는 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야. 아니 씨발, 이게 인정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냐고. 아니 내가 어떤 사고를 쳐서 내가 원했던 안 원했던 그건 상관이 없고, 이 대중을 상대하는 사람은 내가 원해서 사고를 친 새끼가 어딨어 세상에. 내가 원치 않는 사고겠죠. 어쨌든 사고가 났고, 그 결과로 구독자가 빠지고 있고, 조회수가 줄어들고 있고, 악플을 받고 있고, 실효율가 찍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인정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이게 진짜 자연재해 같은 거잖아. 예를 들어 지금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근데 내가 폭우를 인정 안 해. 이게 뭔 소리냐고. 오늘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어. 내가 태풍을 인정을 안 해. 이게 뭔 소리냐고 대체. 인정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 이건 이미 벌어진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 폭우가 왔으면은 우산을 어디서 구하지? 비가 언제까지 올까? 이런 계산을 하고, 태풍이 오면은 이거 너무 심한데 운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늘 타고 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사고가 난 거를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야 얘들은. 그래서 문제를 인정 안 하니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애는 구독자가 떨어져 가니까 뭔 짓거리를 했냐면, 구독자를 샀어. 구독자를 샀다니까? 나는 이런 애를 처음 봤어 진짜. 나도 유튜브 꽤 오래 했고, 잔뼈 굵었고, 이런저런 사람 많이 봤고, 나 이런 사람을 진짜 처음 봤어. 그리고 구독자를 산 게 사람들이 당연히 눈치를 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사고를 쳐서 영상을 올릴 때마다 구독자가 오히려 더 빠져. 매일매일 막 몇백 명씩 구독자가 빠지고 있어. 그 유튜브 기록 같은 거, 통계 같은 거 보여주는 무슨 홈페이지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누구나 다 나와요. 전 세계 유튜버 다 나와 통계. 최근 한 달간 조회수, 최근 한 달간 수익 예측, 수익은 많이 틀립니다 사실. 그리고 머시기 하루 증가한 구독자 수, 하루 감소한 구독자 수, 이런 거 나오는 홈페이지가 몇 개나 있어. 그런 사이트가. 거기 가면 다 나와. 근데 쭉 우하향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 올라감. 그리고 나서 다시 우하향하기 시작해. 보통 구독자가 빵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어떤 영상이 대박이 났을 경우. 저도 영상 하나에 몇천 명 구독자가 유입되고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스페셜 영상들이. 그럼 특징이 뭐겠습니까? 구독자가 빵 올라간 날 그 영상이 조회수가 높고 좋아요가 많이 찍히고, 그 영상으로 유입된 구독자 수가 많다는 게 유튜버들이 볼 수 있는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계로 보여주는 예측 사이트들이 너무 많고. 근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그날 욕 처먹는 영상 올라왔어. 사람들이 다 욕하고 싫어요 존나 받고 악플밖에 없고 막 이래. 근데 구독자는 갑자기 빵 올라가. 한 1000명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지도 이게 양심에 찔린 건지 뭔지, 어뷰징 당한 것 같다고. 어뷰징 당한 것 같아.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전인가? 한 2주쯤 전인가? 걔가 6만대가 깨졌어. 원래 6만 얼마였어. 그래서 6만 01 이렇게 됐을 때쯤에 걔가 구독자를 산 걸로 보여요. 그래서 갑자기 6만 1000인가 6만 2000으로 갑자기 하루 만에 올라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도 어차피 얘 채널은 이제 죽어가니까 조금 야금야금 계속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 샀던 것도 이제 떨어진 기간이야 이제. 그래서 얼마 전에 5.9가 찍혔어 드디어. 그리고 나니까 얘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자기를 싫어하는, 자기를 음해하는 세력들이 가짜 계정으로 자기 채널 구독을 눌렀다가 취소를 해대고 있대. 그래서 자기 채널 구독자가 떨어져 가고 있는 거래. 나는 진짜 무슨 주말 드라마 있잖아. 아침 드라마 캐릭터를 보는 기분이야. 무슨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를 보는 기분이야. 그럼 저는 이걸 그냥 심증만으로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되냐 이러고 근거는 없음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짓을 왜 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줘도 어차피 채널 주인한테는 이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제 채널을 구독자를 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가 다시 줄어들게 만드는 그 낙차 효과 공격을 하고 싶어가지고 구독을 샀다고 칩시다. 제가 지금 얼마죠? 82만인가요? 누가 나한테 구독을 사서 갑자기 많이 올랐어. 83만이 됐어 내가. 그리고 사서 구독한 채널들이 전부 이제 구독을 풀기 시작하는 거야. 장기간을 두고. 그래서 내 구독자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나요? 애초에 내 채널 최고 많은 구독자 숫자에서 특정 숫자만큼 구독자가 늘어야 하고 거기에서 다시 원래 위치까지 떨어져야 가능한 거죠 이거는. 근데 얘 채널은 본인 원래 구독자 최고점에서 사고를 칠 때마다 툭툭툭툭툭툭툭 떨어졌어.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구독자가 1, 2천 명이 확 올랐어? 그리고 나서도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올랐던 1, 2천보다도 더 떨어지고 있어. 이게 어떻게 자기를 싫어하는 세력들이 구독을 샀다가 풀어버려서 내 구독자가 줄어들게 만들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아예 안 돼. 어떻게 산 것보다 훨씬 더 빠질 수가 있냐고. 산 것만 빠져야지 그러면. 애초에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만약에 가능하려면 이런 사달이 일어나기 전에 그 구독자가 유지가 돼야죠. 근데 그때보다 훨씬 떨어졌잖아 지금. 아무튼 그럼 이런 짓을 왜 하냐.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내력이 없고 성과에 목이 말라 있어서 거짓말로라도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시기에 아마 그 6만 대가 깨지는 걸 용납을 못했겠죠. 본인의 자존심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똥꼬쇼라도 해야죠. 저도 그때 막 구독자 숫자가 막 떨어져 가고 사람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을 때 제가 써먹는 필살기가 뭡니까? 요즘에는 우스갯소리로 누구 끌면 돼 이러지만 그거 안 되죠 당연히. 누구 끄는 걸로 내 채널의 위험을 넘어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욕을 더 처먹지. 누구 끄는 거는 오히려 채널이 건강할 때, 채널이 잘 나갈 때. 그래서 제가 대놓고 진짜 누구 끌었을 때 막 강교원 선생님, 김주원 선생님 나오세요 막 할 때 그때 제 채널이 엄청 잘 나갈 때였죠. 구독자는 30몇만이었지만 조회수도 굉장히 잘 나오고 사람들한테 평판도 좋을 때였죠 오히려. 근데 내가 만약에 사고를 일으켰어. 흑닭 성분 문제가 일어났어. 근데 갑자기 다음날 방송을 켜더니 누구누구가 엄청 나쁜 놈입니다. 이러면 씨발 되겠냐? 이거 사람을 기망하는 거지 이거는. 채널이 아예 박살이 나겠죠. 그게 아니라 건전한 컨텐츠를 하죠. 이건 사실 많은 분들이 알지만 당하는 거. 뭐 영화 배우들, 뭐 배우분들 뭐 음주운전 같은 사고를 치셨어? 1, 2년 쉬어? 복귀할 때 뭘로 복귀해? 희생하는 캐릭터. 가정적인 캐릭터 이런 걸로 복귀하신단 말이야. 일예로 설경구 행님이 엄청 잘 나가실 때 우리나라에서 연기 제일 잘한다 소리 들었을 때 하셨던 연기들이 막 강철중에 나 돌아갈래 막 이러고 막 존나 센 캐릭터들만 했어. 진짜 일반적이지 않은 캐릭터들 센 캐들 막 이런 것만 했어. 그러다가 이제 그 일이 터지고 다시 복귀를 하시는데 갑자기 뭐 무슨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는 뭐 캐릭터, 주인공을 뒷바라지 해주는 캐릭터, 누구 도와주다가 죽는 캐릭터 이런 것만 열심히 하시잖아. 우리도 사실 알지. 저 양반 이미지 세탁 들어갔네. 아는데 잘하잖아. 나는 좀 놀랐던 게 감시자들 알죠? 감시자들에서 한효주 씨하고 같이 이렇게 경찰 쪽으로 나오시잖아. 심지어 좀 착하게 나오시잖아. 둥글둥글하게 나오시잖아. 옛날이었으면은 설경구 형님이 그 일 나기 전이었으면은 정우성 아저씨 하는 역할을 무조건 하셨을 거예요. 센 역할. 근데 이런 게 뭐 한두 번이 아니죠. 특히 배우분들은 뭐 사고만 쳤다 하면은 복귀할 때 무조건 이미지 좋은 걸로 복귀를 하시니까 작은 역할이라도 좀 하시고 뭐 시간 좀 지나면 좀 다르게 되지만 뭐 이경영 아저씨도 사실 복귀가 불가능한 사고를 치셨었는데 엄청 오래 쉬시다가 영화계에서 이제 작은 역할 한 번씩 이렇게 하시다가 또경영 소리가 나오실 정도로 1년에 영화에 막 10몇 편에 등장을 하시고 막 이래버리시니까 또경영 되면서 진행시켜 막 이런 거 밈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이제 회복이 되신 그런 경우죠. 알면서도 당하잖아. 우리 유튜버들은 이럴 때 뭘 하냐. 특히 헬스 유튜버는 그나마 좀 쉬운 게 갑자기 운동 영상을 올려요. 벤치프레스 뭐 잘하는 법, 가슴 근육이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가슴 운동 탑3 막 이런 걸 이렇게 올려. 이러면은 사람들이 알지. 이 새끼 엊그저께 사기치고
씨발 또 긍정적인 컨텐츠 올리는 거 봐라. 아우 씨발 역겹네. 하지만 보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운동 알려주는 채널인가 하고 구독 누르시고. 그러면은 얘도 본인이 사고 쳐가지고 구독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본인이 해결하려는 방식이 뭐였죠? 전부 거짓말. 여러분 지금 저에 대한 음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다 밝혀질 겁니다. 그 지랄한 지 1년 6개월 지났어 지금. 그리고 걔는 폭력과 재물 손괴로 지금 벌써 전과 러쉬가 시작됐죠. 이게 시작이에요. 계속 더 나올 거야. 해결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 이러면은 지금 1년 6개월 동안 삽질을 했으면 이제서라도 내가 그동안 했던 방식이 잘못됐구나 인정을 하고 린정하고 그냥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쓰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든 해서 내 채널을 다시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안 돼. 오히려 역으로 더 뭐라 그래? 나를 음해하는 새끼들이 구독자를 사가지고 그 구독자들이 구독을 풀어서 내 구독자가 떨어지고 있다. 이 뭔 개소리냐고. 그게 만약 사실이면 본인 구독자 고점일 때보다 더 떨어지는 게 불가능하죠. 내 구독자 누가 샀어? 그거 떨어져야죠. 근데 내 구독자 하락 누가 샀어? 하락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본인이 한 잘못을 인정이 안 되니까 허위로라도 본인이 잘못을 안 했다고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더 커지고 문제가 하나였는데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죠 보통?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많이 착각한 거였는데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많이들 어렸을 때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제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태원 클라스 같은 드라마를 보면은 만화 원작이긴 하지만 내 복수는 몇 년짜리야. 엄청 오랫동안 복수를 준비해서 성공을 해내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넌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만 꿋꿋이 노력해서 최고가 되고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고 이런 스토리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죠. 우리가 많이 보던 왕도물들 나루토가 호카게 된다니까 지랄하지 말라고 존나 왕따 시키던 놈들. 근데 나루토는 호카게가 되죠. 루피가 해적왕 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거의 대부분이 지랄하지 말라고 변병을 했는데 루피는 지금 해적왕 가까이까지 지금 다가왔죠. 손오공, 베지터, 등등등 해서 우리가 보는 만화들이 거의 대부분 주인공은 좀 유별나, 특별해. 강백호도 내가 산왕을 쓰러뜨릴 거다라고 하니까 몇천 명 관중한테 야유받고 채치수한테 엉덩이 주먹 맞고 심판한테 사과하고 개지랄했지만 산왕을 이겨냈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는 이런 캐릭터들이 전부 다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막 괴짜라고 불려지는 이상한 애들이야. 근데 걔들이 본인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한 결과 본인이 원하는 걸 얻어내고 사람들한테 인정까지 받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자존감이 강하고 자존심이 세고 더 올바른 게 본인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외국 노래를 많이 듣지는 않는데 한 번씩 쇼츠 같은 데 떠가지고 가사 같은 거 보면 특히 깐예 웨스트라든지 미국에서도 카디비 이런 분들 자존감 존나 강한 뮤지션들 보면은 본인한테 어떤 욕을 해도 난 다 이겨낼 거야. 나 방탄이야. 난 파괴되지 않아. 암스트롱거 하면서 얘기를 하시고 나는 이상한 게 아니야. 난 틀린 게 아니야. 그냥 난 좀 다를 뿐이야. 이런 날 인정해줘.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거기에 좀 감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커서 회사에 들어가셨어? 여러분이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셨어? 본인이 광고 기획 같은 걸 해. 내 생각에 이게 맞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래. 이걸로 해야 됩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 하죠. 정확하게는 못 하는 거긴 한데. 아니면 최근에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홍대 카페 이런 데 가면은 커피를 주문한 사람이 이렇게 먹고 싶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커피 주세요 하는데 커피를 집어 던지고 개같이 플레이팅 해가지고 줘. 이 커피가 왜 이래요? 손님 저희 카페에서는 이렇게 커피를 드리는 주의입니다만 이 지랄을 하고 있어. 이게 되냐고. 안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생각한 걸 끝까지 밀어붙여서 성공을 해내는 게 과연 자존감이 강하고 자존심이 센 걸까요? 아니면 그냥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반론이 있겠죠. 흑자야, 그러면 네가 말하는 것처럼 다 살면 이 세상에 혁신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창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든 나르시시스트든 누구든 사회성이 부족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 누구죠? 소수의 능력자들. 걔들은 상관이 없다.
스티브 잡스는 사회성이 개빠갔죠. 스티브 잡스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칠 정도의 성격 장애가 있는 걸로 보이죠. 하지만 스티브 잡스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독보적인 능력을 가진 새끼니까. 깐예 웨스트가 하는 짓거리를 1개 래퍼가 했다면, 3류 래퍼가 했다면 걔는 인생 제대로 살기 힘들죠. 하지만 깐예 웨스트니까 가능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거 아닌 농구 선수가, 혹은 뭐 프로도 아닌 농구 선수가 리얼 월드로 돌아가라? 이 새끼는 X되죠.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니까 욕 좀 쳐먹고 끝나죠. 이런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멘탈을 가져도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근데 극소수죠. 범부인 애가, 심지어 평범하지도 못한 능력과 조건을 가진 애가 그렇게 특별한 인생을 꿈꾸면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받고 싶다? 얘는 인생을 성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는 이걸 논리적으로도 받아친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로 한정을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창의성 타령하고 전부 다 깐예처럼 행동을 한다고 칩시다. 제가 좀 과장 좀 하자면 우리나라 인구 지금 5천만이죠. 1년 안에 4천만 됩니다, 인구.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면 못 견디는 애들이 5천만이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무슨 수를 쓰든 반드시 이뤄야 하는 인구가 5천만이야. 누가 나한테 틀렸다고 얘기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딴지 거는 걸 절대로 못 찾는 사람들이 5천만이야. 이게 씨발 나라가 굴러가겠냐고. 이 나라 망해요. 이 나라 몇 년 안에 망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연적으로 이런 숫자가 조절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자연 선택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위 성격장애라고 불리는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인류 역사를 길게 봤을 때는 그 쓰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소수인 이유는 많이가 필요 없다는 거죠. 깐예 같은 새끼는 그냥 한두 명 있으면 되는 거야. 르브론 같은 새끼 한두 명 있으면 되는 거야. 많이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한두 명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많이가 필요 없는 거야.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한두 명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범부, 아니 평범조차 안 되는 애가 자신의 자아를 깐예 웨스트나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한테 의탁해서 나도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사는 특별한 인생을 살 거야. 근데 난 능력은 없고 딱히 남다른 열정과 노력은 하기 싫음. 이 새끼 어떻게 성공하냐고. 그래서 나는 그 아이덴티파이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냥 이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 새끼들이 전혀 무섭지도 위협이 되지도 않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다 X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이덴티파이를 진짜 진심으로 믿으면서 성공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 같은 새끼는 안중에도 없을 거예요. 그냥 오로지 성공에 목만 마를 것 같아. 근데 아이덴티파이에 빠져 있으면서 유튜브, 인터넷에 댓글 쳐달고 다니는 새끼들 중에서 솔직히 인생 제대로 사는 새끼가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나는 그래서 1도 무섭지도 않고 1도 위협적으로 느끼지도 않아. 그냥 솔직히 다 밥 드릴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확인한 바로 아이덴티파이 개지라는 새끼들이 내가 한 6명 정도 봤거든요. 뭐 유튜브를 하더라고. 솔직히 그 어떤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 어떤 영성도 느껴지지 않고 그 어떤 재능도 느껴지지 않고 그 어떤 위협적인 무언가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나 하찮은데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은 새끼들이 아가리로만 특별함을 외치는 새끼들밖에 없었어.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전혀 무섭지가 않죠. 그러면 이번에 흑백 요리사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제가 엊그저께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던 분인데 알고 봤더니 그분한테 좀 이런저런 시련이 있었더라고요. 그 도라이라고 불리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요리를 시작하고 나서 좀 친하게 지낸 어떤 선배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같이 일해보자 그래서 그 형 일하는 식당에 갔는데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시키고 임금 체불 등 뭐 안 좋은 이슈들도 좀 있고, 근데 본인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자 업계에다가 안 좋게 소문낸다 막 하면서 그 사람한테 막 가스라이팅도 많이 하고 해서 그 도라이 어쩌고 하는 그분이 아주 좀 힘들었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오는 분들, 그 평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이 원래 무슨 정비공 같은 거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요리에 꽂히셔가지고 열심히 요리를 하셔서 1년 만에 뭐 어디 식당 헤드셰프 됐다고 하고, 본인이 일하고 싶은 되게 유명한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자진해서 내가 한 달 월급 안 받을 테니까 일단 써봐라 라고 해서 거기서 밑에부터 시작해서 결국 헤드까지 올라가고 우리나라에서 3 미슐랭까지 받게 되고, 안성재 셰프, 그런 분들 보세요. 그분들 중에서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요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마치 자기가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척 행동했던 새끼가 있나요?
이미 성공한 셰프인 척했던 새끼가 과연 있나요? 흑백 요리사에 나온 그 성공한 수많은 셰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아이덴티파이라는 새끼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똑같아. 약간 뭐 체계적으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은 우연한 계기에 요리를 시작했고 존나 열심히 했고 뭐 하다 보니까 좀 재능 있을지도 요 정도고 더 열심히 개같이 열심히 해서 그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도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면은 바로 사업으로 전향을 해서 프랜차이즈 내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요리는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약간 오너 경영 같은 걸 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전부 오너 셰프이면서 본인이 칼 드시는 분들. 다 개같이 노력한 사람들. 대체 누가 성공한 셰프인 것처럼 행동하던 새끼가 누가 있냐고. 단 한 명도 없지. 제가 지금 계속 셰프라고 하죠. 셰프 중에 있냐고요. 그 비빔 아저씨 얘기하지 말고 셰프 중에 있냐고. 제가 괜히 셰프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까?